야, 방금 저기 무슨 일 있었는지 봤어? 응, 저쪽 매표소에서 뭔가 실랑이 벌어지는 것 같던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여. 웬 남자가 매니저한테 크게 따지던데 사람들이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어. 나도 잠깐 들었는데 누가 예매한 좌석이 갑자기 취소됐다나 봐. 목소리가 엄청 커서 깜짝 놀랐어.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거렸다.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을 하는 듯했고 누군가는 비명처럼 작은 목소리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텐데 하고 중얼거렸다. 주말 저녁 늘 북적이던 강남 한복판의 대형 영화관 로비는 갑작스럽게 싸늘해진 공기를 머금고 있었다. 매점에서 팝콘을 사려던 이들도 잠시 걸음을 멈췄고 영화가 곧 시작할 시간인데도 상영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곁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한 중년 여성도 친구를 잡아 끌며 작게 속삭였다. 저거 유명한 사람 아닌가?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목소리가 낯이 익어. 그런가? 근데 관리자 쪽에서 엄청 목소리를 높이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지? 글쎄,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뭔가 큰 사건이 터진 느낌이야. 이 긴장감 어린 공기가 단지 작은 다툼으로 끝날 리 없어 보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이면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다. 는 호기심과 혹시 큰일이 나진 않을까 하는 불안이 동시에 감돌았다. 매니저와 손님이 대치 중인 그 한복판, 바로 그 현장을 궁금해하는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꽂혀 있었다. 잠깐 너도 녹화해둘래? 혹시나 나중에 이런 영상 요즘 순식간에 퍼져나가잖아. 그래야겠다. 정말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하네. 뭔가 심상찮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 어서 나오자. 이제 곧 상영 시간이라고. 야, 이거 놓치면 후회할지도 몰라. 분명 뒷말이 많을 거야. 나중에 인터넷에 올라오면 구독자도 늘고 반응 엄청 날 텐데. 그러게. 게다가 여기 강남 EX 영화관이라 장소도 유명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사로 뜰 수도 있어. 진짜 한번 끝까지 지켜보자. 혹시 더 이상한 상황으로 치달으면 우리도 나서서 뭔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조금씩 상영관으로 입장하는 걸 미뤘다. 은근히 이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매표소 근처에서는 여전히 장내 방송이 곧 영화가 시작하오니 예매하신 분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울려 퍼졌지만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이 로비의 분위기 속에서 누구도 쉽사리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여기 정말 인테리어가 화려하긴 해. 스크린도 크고 사운드도 끝내준다던데. 그러니까 강남에서 손꼽히는 고급 영화관이지. 그래서 티켓값도 좀 비싸고. 며칠 전부터 이곳에서 특별 상영 행사가 있다던데 오늘도 그런 이벤트인 건가? 아마 그럴 거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미 예매한 자리를 취소한다니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조명이 밝은 로비 한가운데에는 빨간 카펫이 깔려 있었고 직원들은 깔끔한 제복을 입고 손님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팝콘과 탄산음료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버터 냄새 좋다. 곧 시원한 콜라 마실 생각에 설레. 같은 잡담이 오가던 순간은 이미 사그라든 상태였다.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특히 매표소 쪽 커다란 LED 스크린 아래에서 한 남자와 매니저가 날카롭게 시선을 맞추고 서 있던 장면 때문이었다. 자세히 보니 그 남자의 옷차림은 평범해 보였지만 어딘가 익숙한 이미지였고 그의 표정에는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이 서려 있었다. 조금 전부터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매니저가 정말 본인 맞느냐, 우린 확인이 필요하다라면서 좌석을 취소 처리해버렸다고 해. 좌석이 이미 예매되어 있었는데 아니 돈 내고 예약 다 했으면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방금 뒷말로 들었는데 저 남자가 손흥민이래. 축구선수 손흥민. 에이 설마 손흥민이라고? 농담이겠지. 이 영화관이 어디라고? 아니 그런데 잠깐 그 얼굴 진짜 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TV에서만 봐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느낌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근데 어쩌면 정말 손흥민일지도 모른다. 이름이 퍼지자 주변이 더 술렁이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이 그것도 이 유명한 영화관에 와 있는데 예매 좌석이 취소되다니. 무엇보다 그 매니저의 태도가 단순한 착오 수준이 아니었다는 듯 목소리가 한껏 거만해 보였다. 야, 좀 가까이 가서 들어볼래? 괜찮아. 나도 궁금하니까. 조심해서 괜히 튀진 말고.
두어 발짝 가까이 다가서니 손흥민이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분명히 제 이름으로 예매가 되어 있었고 결제까지 문제 없었는데 왜 제 자리가 사라진 거죠? 그건 모르겠고요. 우리 규정상 예매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이 안 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 신분증도 있고 모바일 예매 내역도 있는데 왜 이 자리에서 제 말을 안 믿으시는 겁니까? 손님 혼동을 드릴 의도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아무나 손흥민이라고 하시면 믿어야 합니까? 여기 고급과는 워낙 VIP 위주라 가끔 가짜 예약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매니저의 말투는 끝부분에 살짝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근댔다. 와, 진짜 손흥민 맞으면 대박인데? 아니, 근데 확실히 본인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구는 게 말이 돼? 손흥민이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입을 열었다. 혹시 제 여권이든 뭔가 더 보여드려야 합니까? 저는 심지어 여기 팬들과 함께 특별히 자리 잡아보려고 온 건데 팬들하고 온다고요? 손님, 이곳은 그런 식으로 단체 관람하기엔 아무나 쓸 수 있는 곳이 아닙니. 더구나 저희가 VIP용 라운지까지 안내해달라고 하셨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본인인지부터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뭘 해드릴 수가 없죠. 매니저의 태도는 점점 거칠어졌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흡사 가짜 VIP 손님을 잡아낸 듯 의기양양하기까지 했다. 제가 보기엔 이건 그냥 허풍이거나 사칭인 것 같습. 이미 VIP 전용 좌석은 취소 처리했고 문제가 있다면 다른 직원에게 문의하시든가요? 전 바빠서 이만. 손흥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더 커졌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담느라 분주했다. 대체 매니저가 왜 저렇게까지 막말을 하지? 진짜 본인임을 굳이 증명할 방법이 없나? 손흥민 선수, 한국에 들어오면 절차상 신분증 외에는 따로 보여줄 게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선 말투나 표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랑 사진도 찍어왔을 텐데 혹시 이 매니저가 손흥민을 질투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무시하는 건가? 뭔가 권위적인 느낌이잖아. 본인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자기네 규정 운운하더니 잘못하면 큰 문제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거 SNS에 올라가면 난리 날 거야. 그러나 매니저는 이미 등을 돌리고 저 먼 카운터 쪽으로 향하려고 했다. 손흥민은 잠시 갈등하듯 서 있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잠깐만요. 저 지금 정말 억울해서 그런데 제 자리 취소를 원복해 주실 수 없나요? 취소가 됐으니 자리 자체가 이미 사라진 거죠.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자리를 제가 다시 결제할 수 있게라도 해주시면 안 됩니까? 여기까지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초대했는데 글쎄요, 지금 이 시간에 같은 상영관에 남는 자리가 있을 리 없죠. 더구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제가 책임지고 허용할 수 없습니다. 매니저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함께 터져 나왔다. 한쪽에서는 진짜 손흥민 같던데 어떻게 저렇게 퇴짜를 놓지? 라며 황당해하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면 그냥 똑같이 생긴 일반인인가? 뭐가 진실이지? 하며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니저가 너무 막무가내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류가 짙어졌다. 잔뜩 상기된 손흥민은 눈에 띄게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가까이에서 몰래 촬영하던 한 팬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 손흥민 선수 맞으시죠? 혹시 사인이나 셀카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물론입니 미안한데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 그래도 부탁하면 들어드릴게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 영상도 찍고 있는데 이거 SNS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제대로 알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야 억울한 입장이니 사실을 알리고 싶죠. 하지만 너무 문제되진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팬이 순식간에 영상을 찍어 올리자 로비하는 순간 더 술렁였다. 진짜 손흥민이래 하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렸고 대기 중이던 사람들까지 두리번거리며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거 뭔가 대형 사고로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니저가 조금만 제대로 확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곧 누가 책임질 사람이 오겠지? 그러게
관람하러 온 팬들도 있을 텐데 난 손흥민 선수가 초대한 특별 상영이 뭔지 궁금했어.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거의 없었잖아. 나도 공정함이나 페어플레이에 대한 특별 다큐멘터리라고 들었는데 팬들과 함께 보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임모와 안타까워하면서도 동시에 곧 벌어질 전개를 주시했다. 이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까? 라는 기대감과 걱정이 동시에 감도는 순간이었다. 매표소 쪽에 극장 직원으로 보이는 또 다른 인물이 다급히 달려왔다. 뭔가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듯 허리 숙여 연신 사과하며 손흥민에게 말을 걸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저희 매니저가 조금 과했던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금 관람을 도와드릴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매가 취소됐다는 게 맞나요? 그렇게 되면 오늘 특별 상영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이미 시스템상 환불 처리까지 들어간 상태라 원상 복구가 쉽지 않은데 손님께서 원하시면 최대한 다른 상영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매니저가 다시 끼어들었다. 그거 필요 없음. 이미 자리를 확보하겠다고 예약해둔 VIP 고객들한테 민폐일 뿐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본인 확인도 되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님, 이분이 정말 손흥민 선수 맞습. 지금 팬들이 촬영한 영상도 있고 SNS에 벌써 인증사진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다는 겁니까? SNS에는 별별 가짜 뉴스가 다 돌아다니는데 난 못 믿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다시 살얼음판이 됐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손흥민과 매니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손흥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밟으시겠다면 지금이라도 제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제가 실제로 결제한 내역을 조회해 보세. 제가 경찰 부를 수도 있음. 이건 명백히 잘못된 조치고 전 손해를 입은 당사자이니까요. 경찰까지 부른다고 위협하실 건 없죠. 하지만 저희가 가짜 신분증까지 본 경우도 많다 보니 정말 곤란합니다. 다른 손님들, 특히 젊은 팬들은 이제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저분, 우리나라 국대 에이스 손흥민 맞다니까. 어제 뉴스에도 귀국 소식 나왔잖아. 오늘 무슨 뜻깊은 이벤트 한다고 들었는데. 점점 많은 사람이 매니저 쪽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아니, 그래도 손님한테 이렇게까지 무례하면 곤란하지 않나? 심지어 본인이 맞으면 어쩌려고 저렇게 거칠게 대하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역고소당할 수도 있잖아. 그때 영화관 관계자로 보이는 한 중년 남성이 급히 뛰어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극장 로고가 박힌 명찰을 달고 있었고 주변 직원들은 그를 보자마자 "아, 팀장님!" 하고 인사했다. 그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다. "무슨 일이에요?" "벌써 SNS에 영상을 돌아서 난리라고 하는데 아, 손님께 정말 죄송합니. 제가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는 매니저를 곁눈질하며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손흥민에게 공손히 말을 이었다.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손흥민 선수. 미리 예약하신 특별 상영에 대해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습. 저희가 해결 방안을 찾겠습. 정말 사과드립니다.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오늘 팬들과 함께 영화를 보며 공정성, 페어플레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예매가 취소되어서 난감하네요." 팀장은 직원에게 지시를 내렸다. "지금 당장 시스템팀에 연락해서 취소된 예매 내역을 복원할 수 있는지 확인해봐. 그리고 다른 상영관 예약 상황도 파악해. 이번 일로 피해 입으신 손님들한테 우선 상황 설명해드리고 양해 구하도록." 매니저는 옆에서 못마땅한 듯 팔짱을 끼고 있었다. "팀장님, 그러나 저 좌석은 이미 취소됐고 본인 확인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그런 말을 합니까?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있고 SNS에 인증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당신이야말로 더 문제되는 발언은 삼가요."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지만 팀장의 등장은 적어도 갈등을 봉합할 여지를 만들었다. 손흥민의 얼굴에도 잠시 안도감이 비쳤다. "휴, 다행이다. 이제 뭔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겠지?" 근데 매니저는 여전히 태도가 안 바뀌네. "저거 문제가 되면 크게 혼날 텐데." "꺼봐. 방송 탄 다음에 유명해지면 바로 그 영향력이 드러난다니까."
구독자 늘리는 것보다야 지금은 당사자가 억울함을 푸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촬영해두자. 혹시 일 잘못 해결되면 문제 제기할 근거라도 있어야 해. 팬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들고 로비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팀장은 매니저를 잠시 직원 휴게실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매니저는 굴하지 않고 거친 목소리로 맞섰다. 팀장님, 저도 규정대로 한 겁니 본인 확인 불가 시 취소 가능이라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규정은 중요하지만 손님이 본인임을 증명하려고 충분한 서류와 모바일 예매 내역을 제시했으면 확인 절차를 더 친절하게 진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게다가 이렇게 유명한 분이면 체육협회나 여권 등으로 곧바로 조회도 해볼 수 있었고 설사 진짜가 아니더라도 차분히 대처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이야말로 이게 진짜 손흥민인지 확인도 안 하고 바로 VIP 대접하려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VIP 대접만 하라고 한 적 없어요. 진짜 손님이면 당연히 모셔야 하고 가짜면 확인 후 조치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신은 마치 일부러 트집 잡으려고 한 것처럼 손님을 대했잖아요. 매니저는 씩씩거리며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노려봤다. 팀장은 한숨을 내쉬고 다시 로비로 나왔다. 로비의 사람들은 아직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흥민은 근처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중이었고 팬 몇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선수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우린 다 선수님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러게요. 좀 황당하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상영이 무사히 진행되길 바라고 있어요. 아직 상영 시작까지 좀 남았으니 극장 측이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손흥민은 쓰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사실 이번 특별 상영은 공정성에 관한 다큐멘터리거든요. 축구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페어플레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아까 그 매니저님도 조금만 일의 진위를 따져보고 예의를 갖춰주셨다면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맞아요. 그분이 너무 흥분해 버렸어요. 아무튼 여러분이랑 같이 보고 싶어서 직접 예약까지 했는데 이렇게 돼버려 죄송해요. 팬들은 오히려 손흥민을 향해 선수님이 왜 죄송해요. 극장이 잘못한 거지. 라며 격려했다. 잠시 후 팀장이 다시 돌아와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선수님, 일단 원복 처리를 시도해 봤는데 문제는 이미 자동 환불이 진행된 데다 다른 예매가 들어와서 좌석이 겹치는 상태이니 죄송하지만 혹시 양해 가능하시다면 인접 상영관을 하나 통째로 빌려서 특별 상영을 진행하도록 조율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 그 상영관에는 제게 초대받은 팬들도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물론입니 원래 예약됐던 인원수가 꽤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좌석 수용 가능한 상영관 중 가장 넓은 곳을 마련해 2개 습. 그리고 오늘 일로 불편을 끼친 모든 분들에게 저희 극장 측에서 사과와 함께 음료, 스낵 쿠폰 등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안도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야 감사하죠. 사실 저도 조금 전에 화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상황을 수습해 주신다니 다행입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팬들도 와, 그래도 제대로 사과하네. 이러면 일단 문제는 해결되는 건가? 하고 안도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손흥민이 초대한 수십 명의 팬들이 이미 이 로비 곳곳에 와 있다는 사실이었다. 팀장은 그 인원들을 확인하며 분주하게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 지금부터 저희가 안내해드릴 상영관으로 입장 부탁드리고 혹시 이름이 누락되었거나 초대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분들은 직원에게 말씀해 주세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매니저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뒤편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어느덧 20분 정도 지나서야 상황은 점차 정리되어 갔다. 손흥민과 팬들은 새로 마련된 상영관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일부 관람객은 우리 영화 시작할 텐데 어떻게 되는 거야? 라며 불만을 표했으나 곧 극장 측에서 모두에게 티켓 업그레이드 혹은 다음 관람권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해 일단락됐다. 와, 일이 커지긴 했지만 어쨌든 해결되는 것 같네. 근데 저 매니저는 이후에 어떤 조치를 받으려나? 몰라, 팀장이 나중에 따로 징계할 수도 있고 어쨌든 손님을 함부로 대한 거잖아.
사람들은 하나둘 상영관으로 이동하며 작게 웅성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매니저가 로비 한가운데서 또다시 크게 소리를 냈다. 어이, 손흥민 씨, 아니, 진짜 손흥민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이렇게 SNS에 퍼뜨려서 극장 이미지 망치는 거 다 책임질 수 있나? 로비가 다시 얼어붙었다. 손흥민은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내가 당신 신분증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손흥민이라고 확신하죠? 그리고 오늘 이 난리통이 난 이유가 뭡니까? 난 규정대로 했을 뿐이에요. 팀장이 다가와 매니저를 막으려 했다. 그만하세요. 지금 저런 말씀하시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팀장님, 저 억울해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혹시 이 사람이 정말 가짜 손흥민이면 어쩔 겁니까? 나중에 우리 극장 손해보면 누구 책임이죠? 손흥민이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지금이라도 원하시면 제 여권 보셔도 됩니? 이름, 얼굴, 생년월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국에서 축구협회에도 연락하시면 곧바로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이러시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보기엔 VIP 대접받으려는 가짜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당신 정말 해외에서 뛰는 그 손흥민이면 미리 영화관 측이랑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팀장이 머리를 감싸 쥐었고 팬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매니저님이 저렇게까지 하는 건 완전 무례한 거다. 진짜 손흥민 맞는데 왜 이러시냐 하고 항의했다. 상영관으로 이동하던 팬들 중 일부는 이미 자리에 앉기 시작했으나 소란이 계속되자 도중에 발길을 돌려 다시 로비로 나왔다. 분위기가 또 한 번 악화됐다 그러자 손흥민이 새로 안내된 상영관 입구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 일단 극장 측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 먼저 들어가서 편히 앉아주세. 제가 잠깐만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 따라가겠습니다. 선수님, 저희가 같이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습. 저는 지금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고 단지 오늘 행사의 취지를 잘 살리고 싶을 뿐이에요. 손흥민은 팀장을 바라봤다. 팀장님, 혹시 이 매니저님과 저 그리고 일부 팬들과 함께 잠깐 대화를 나눌 조용한 공간이 있을까요? 이렇게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면 다른 관람객들에게도 폐가 될 것 같아서요. 아, 네, 그럼 제 사무실로 가시죠.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로비 구석으로 이동하기 전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매니저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더 이상 소리 지르지 마시고 일단 앉아서 대화로 풀어봅시다.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 대놓고 모욕당하면 기분이 좋을 리 없잖아요. 매니저는 입술을 앙다물었지만 따라 나서기로 했다. 팬들과 일부 구경꾼들이 그냥 가기엔 찜찜하네.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 상영관 들어가서 자리나 잡자 하고 중얼거렸지만 호기심에 못 이겨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SNS 라이브를 켜놓은 상태로 뒤쫓는 이들도 있었다. 팀장의 사무실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최소한 외부 시선이 차단되어 있었다. 손흥민, 매니저, 팀장, 그리고 마침 현장을 보고 있던 팬 대표 격의 두어 명이 함께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매니저가 한껏 속상해한 듯 다시 말을 꺼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제 일을 했을 뿐이니 손님이 VIP 좌석을 단체로 예약했다고 하는데 우린 늘 사기나 사칭이 문제라 저는 피해를 막으려고 한 거예요. 손흥민이 차분하게 답했다. 당연히 피해를 막기 위해 신분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방식이나 태도가 너무 공격적이었잖아요. 제가 증명하겠다고 했는데도 무시하셨고요. 바봤고 귀찮았고 솔직히 말하면 유명인들이 온다고 하면 다 우대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싫었어요. 저는 그냥 같은 돈 내면 누구나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동의합니 공정함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차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불필요하게 적대적으로 대한다로 실천하신 건 문제가 있습. 오늘 팬들뿐 아니라 일반 고객들도 영향을 받았고요. 매니저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로 제가 말투가 과했나요? 팬 대표가 직접 답했다. 네, 제가 앞에서 다 봤는데 사실 좀 심했죠. 처음부터 가짜 아니냐고 몰아붙이시는데 누가 들어도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 그런데 저도 누군가에게
당신 내 신분증 못 믿냐고 따져 묻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진절머리가 났어요. 하루에 수십 번씩 겪어야 했으니까. 손흥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정말 이해해요. 저도 해외에서 뛰면서 때때로 사소한 걸로 오해받고 무시당하기도 했으니까요. 누구나 바쁜 상황에서 예민해질 수 있죠. 다만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제가 직접 예약하고 결제하고 팬들과 이벤트를 준비한 공식 자리였는데 그걸 무단으로 취소해버리는 건 너무 큰 피해가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매니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화를 냈는지도 스스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본인도 고객 응대 매뉴얼을 준수한다고 했지만 그 공정함이라는 걸 잘못 적용하신 셈이니까요. 매니저는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잠시 바라봤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손흥민에게 물었다. 선수님, 어쨌든 지금은 다른 상영관을 마련했고 관객분들도 착석 중입니 혹시 계획하신 일정에 큰 지장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이 어떤 특별한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시즌 끝나고 잠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팬분들과 함께 페어플레이 정신을 다룬 독립영화를 보고 끝나고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기로 했거든요. 축구에서 페어플레이가 왜 중요한지, 사회 전반에선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유롭게 대화해 보자고요. 매니저가 씁쓸한 표정으로 작게 중얼거렸다. 페어플레이라. 참 아이러니네요. 제가 좀 더 매너를 지켰어야 했는데. 손흥민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지금이라도 깨달으셨다면 늦지 않았죠. 다만 저나 여기 팬들 그리고 오늘 극장에 온 많은 분들이 받은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매니저는 한참 말이 없었다. 팬 대표 한 명이 조용히 제안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매니저님도 상영관에 오셔서 영화를 같이 보고 끝나고 대화 나눠보시는 건 어때요? 아까까진 정말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도 지금 들어보니 스스로도 반성하시는 것 같고 이런 게 정말 공정함이 뭔지 배울 좋은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팀장도 동의했다.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손님들께 공식 사과도 하실 겸 오늘 행사에 참여하셔서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입장을 밝혀주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매니저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겠습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상영관으로 함께 이동했다. 이미 영화를 보기 위해 입장한 팬들과 관객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손흥민이 마이크를 들고 무대 앞으로 나서자 웅성임이 잦아들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 여러 가지 작은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제 곧 영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 공정함과 페어플레이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렇게 시간 지연이 생겨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그래도 무사히 진행되는 것에 안도했다. 손흥민은 천천히 관객들을 둘러봤다. 혹시 아직도 밖에서 제가 가짜라고 의심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없죠? 아, 다행이네요.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가 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공정이라는 게 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매니저를 손짓해 무대 앞으로 불렀다. 매니저는 머뭇거리다가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극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모오카입니. 오늘 손님들께 큰 불편을 드렸습. 특히 손흥민 선수와 초대받으신 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지만 모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 저는 이분이 정말 손흥민 선수인지 확신이 없었고 규정을 내세우며 자칫 가짜 VIP 사칭이 아닐까 하는 의심에만 집중했습 하지만 제가 너무 무례했고 또 확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취소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제 과오입니. 죄송합니다. 매니저는 고개 숙여 사과했다. 관객석 여기저기서 그래도 진심 같네 하는 반응이 들렸다. 손흥민이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중요한 건 그 뒤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매니저님도 지금 사과하셨고 이 자리에 오셔서 영화를 함께 보시겠다고 했으니 저도 감사하고 앞으로는 서로 예의를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박수가 터졌다. 팀장이 무대 옆에서 거들었다.
오늘 일로 불쾌하셨을 모든 관객분들과 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저희 극장 운영 정책도 재점검하겠습. 고객분들이 신분을 확실히 증명할 방법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마음을 놓고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한결 가라앉았다. 자, 그러면 영화 상영을 시작하기 전에 짧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손흥민이 무대 중앙에 섰다. 오늘 다룰 영화는 유명 감독의 작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스포츠 정신과 일상 속 페어플레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솔하게 담은 다큐멘터리입니. 끝나고 나면 혹시 궁금한 점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와 스태프들이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팬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다른 관객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스크린 쪽을 바라봤다. 매니저는 무대 아래 구석에 조용히 앉았다. 영화가 시작되자 상영관 안은 일순 어두워졌다.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화면이 켜지며 전 세계 축구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장면이 지나갔다. 손흥민이 직접 촬영한 인터뷰나 해외 선수들과 나눈 대화들도 담겨 있었다. 공정한 심판과 규칙 준수,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왜 스포츠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담백하게 풀어냈다. 중간중간 관객들은 몰입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어떤 장면에서는 웃음이 터지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깊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늦게 상영을 시작했지만 다들 그 주제의 진지함에 빠져들었다. 매니저는 처음에는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을 유지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스크린의 시선을 떼지 못했다. 아마도 자신이 조금 전 보여줬던 태도와 영화 속에서 강조하는 공정과 페어플레이, 정신이 대비되어 부끄러움을 느끼는 듯했다. 영화가 끝나고 조명이 켜지자 손흥민이 다시 무대 앞으로 나왔다. 다큐멘터리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경기장 밖에서도 페어플레이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겪은 일도 어찌 보면 그 메시지와 연결되지 않나 싶습. 우리 모두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올바른 절차를 밟으려는 의지죠. 관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다. 손을 든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손흥민 선수, 그럼 페어플레이 정신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축구장 밖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맞습, 저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뛰고 있죠.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도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는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일로 더 크게 깨달았고요. 매니저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객석에서 작게 술렁임이 일었다. 손흥민은 네, 말씀하세요 하며 마이크를 건넸다. 저는 오늘 영화를 보면서 제 태도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느꼈습. 사실 유명인이라고 특별 대접받는 걸 싫어했던 건 어쩌면 제 속에 있었던 열등감이었던 것 같아요. 왜 다들 유명인만 대접하냐는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저는 제 권위를 지키려고 손님을 함부로 몰아붙였죠. 그게 불공정이었던 거예요. 객석에서 작은 박수와 고개 끄덕임이 일었다. 영화를 보니 공정하다는 건 단순히 특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을 존중해주는 것도 포함된다는 걸 깨달았습. 오늘 제 잘못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앞으로 극장에 오시는 모든 분께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팬 한 명이 크게 외쳤다. 그 마음 계속 지켜주세요. 진짜 반성하셨으면 저희도 응원할게요.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고 매니저는 고개를 숙여 연신 감사 인사를 표했다. 손흥민은 밝은 목소리로 마무리를 이었다. 오늘 조금 고생이 많으셨지만 이렇게 다들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사실 축구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끝나고 악수하면서 서로 존중을 표현할 때라고 생각합니. 우리 사회도 그랬으면 좋겠습. 그리고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극장이 앞으로도 더 공정한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도 계속 지켜봐 주세. 만약 또 문제가 생기면 오늘처럼 함께 목소리를 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와 함께 박수를 보냈다. 상영관 밖으로 나오는 길, 관객들은 저마다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고 동시에 뒤늦게 얻은 특별한 경험에 흥분해 있었다.
로비에는 이미 다른 영화가 끝난 관람객들도 섞여 분주했지만 곳곳에 붙은 안내문이 눈길을 끌었다. 오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고객분들께 사과드립니 언 영화관은 앞으로 모든 고객이 편안히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약속합니다. 그 아래에는 구체적인 안내가 적혀 있었다. 1. VIP 및 일반 고객의 예매 확인 절차 개선. 2. 신분증 확인 시 친절, 응대 매뉴얼 재정립. 3.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매니저 책임제 도입. 4. 고객 불편사항 접수 창구 마련. 사람들은 그 내용을 곰곰이 읽고 변화가 시작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팬 한 명이 이거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야겠다.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걸 알려야지 하자 옆 사람이 그래, 그래야 다른 극장들도 배울 거야 하고 맞장구 쳤다. 로비 귀퉁이에서 손흥민을 기다리던 매니저가 한 걸음 다가와 다시 고개 숙였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 제가 오늘 배운 걸 잊지 않겠습니다. 손흥민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악수합시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 그리고 저뿐 아니라 모든 손님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극장 만들어주세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던 팬들과 직원들은 작은 박수를 보냈다. 그 뒤 극장 측은 공지방송을 내보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손님들께서는 안내 데스크에서 소정의 기념품과 스낵 쿠폰을 받아가시기 바랍니. 그리고 오늘 상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앞으로 더 나은 극장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쿠폰을 받으며 흡족해 했고, 오, 진짜 마음만 받으려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네, 라며 고마워했다. 한편, 매니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던 일부 고객은 사람이 달라진 것 같다며 놀라워했다. 어떤 이는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더 배려심 깊고 여유로워 보였다. 진짜 멋있다.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극장 밖으로 나오는 길에 손흥민이 팬들에게 둘러싸였다. 선수님 오늘 진짜 멋있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페어플레이 정신이네요. 감사합니. 저도 아직 많이 배워야 해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 화만 냈다면 더 큰 문제로 번졌을 거잖아요. 다행히 팀장님도 매니저님도 대화로 풀어주시고. 그래서 끝나고 또 어디 가세요? 인터뷰 없으신가요? 오늘은 쉬고 싶고 간단히 식사나 하고 들어가려고요. 그리고 혹시 다음에도 이런 공정성 관련 이벤트 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초대장 보내겠습니다. 팬들은 서로 연락처나 SNS 계정을 교환하며 꼭 불러달라. 고 열띤 호응을 보였다. 그런데 선수님, 혹시 영상 같은 거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구독자 많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올리는 건 괜찮지만 극장 관계자분들도 있고 너무 과하게 몰아쓰는 내용보단 오늘 어떻게 잘 마무리됐는지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 괜히 특정 사람을 비난하는 쪽으로 흐르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 취지가 좋을 것 같아요. 공정함에 대한 메시지가 전파되면 좋겠어요. 결국 이날 사건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강남 명문 극장에서 VIP 예약 취소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게시물이 올라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손흥민이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고 대처했다. 극장 매니저가 직접 사과하며 개선책을 발표했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몇몇 언론사도 이 소식을 접하고 인터뷰를 요청했다. 손흥민은 더 이상의 갈등은 바라지 않는다. 영화관 측에서 이미 성의껏 사과했고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봐 달라. 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해준 팬들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이해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고 덧붙였다. 극장 내부적으로도 파장이 컸다. 매니저는 임시로 업무에서 배제되었지만 곧 다시 복귀해 재교육 과정을 거치며 공정한 고객 응대를 표방한 내부 세미나를 주도하게 되었다. 팀장은 잘못을 했으면 책임져야 하지만 진정으로 반성하고 배우는 계기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매니저의 의사를 존중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했다. 얼마 후 극장 로비에는 새롭게 제작된 안내판이 등장했다. 공정한 극장이 되기 위해 뇌 영화관이 지키겠습니다. 1.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고 같은 기준으로 응대합니. 2. 신분 확인은 예의를 갖추어 진행합니. 3.
VIP 일반 차별 없는 매뉴얼을 준수함니. 4. 잘못이 있을 경우 투명하게 공개하고 바로잡습하오. 직원 모두가 공정함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 안내판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옛날엔 VIP라고 하면 특별 다음만 생각했는데 이젠 그런 관행이 달라지려나 보다 하고 말하는 손님들이 늘었다. 매니저는 한켠에서 밝은 표정으로 신규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손님이 오셨을 때는 무조건 본인 맞느냐부터 따지지 말고 가능한 증빙 방법을 여러 가지로 안내해 드리는 게 맞습. 우리가 의심부터 하면 오해를 부르고 갈등만 심해져요. 공정함이란 누군가를 막연히 의심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는 거라는 걸 명심합시다. 신입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매니저는 어딘가 결의에 찬 미소를 보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손흥민은 개인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다. 지난주 제가 준비했던 특별 상영회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지만 결국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었습. 제가 말하고 싶었던 페어플레이, 정신은 경기장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곳곳에서 빛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극장 측도 변화를 약속했고 저 역시 더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합니. 앞으로 또 특별한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그러자 수많은 팬들이 댓글로 응원과 공감의 메시지를 남겼다. 역시 레전드, 마음 씀씀이도 최고네. 다음엔 나도 초대해줘요. 공정한 사회에 한 발 가까워진 느낌,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며칠 후 극장에서는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 제목은 공정함의 가치, 손흥민과 함께하는 특별 재산경. 그날 똑같은 다큐멘터리를 한 번 더 틀고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했다. 게다가 매니저와 극장 직원들이 직접 진행을 맡아 상영 후에는 관객들과 함께 공정함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시간도 가졌다. 무대에 선 매니저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 큰 실수를 했습. 그때 깨달았던 걸 토대로 저와 극장 직원들이 함께 이 행사를 준비했어요. 원래는 유명인만 초청하는 형식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누구나 참여하도록 문을 열었습. 공정함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도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관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은 해외 스케줄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짧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다시 한번 공정함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니 너무 기쁩니. 혹시나 그날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나은 대화를 이어가길 바랍니. 저도 멀리서나마 응원할게요. 그 메시지를 본 관객들은 환호했고 매니저는 감사한 표정으로 무대 한쪽에 걸린 스크린을 바라봤다. 그날 행사가 끝난 후 극장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마치 축구 경기 뒤풀이하듯 화기애애하게 서로 의견을 나눴다. 역시 공정함이라는 게 엄청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저도 이번을 계기로 서비스업 종사자로서 어떻게 손님을 대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매니저님, 앞으로도 좋은 변화 보여주세. 그러면 저도 극장 자주 올게요.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 혹시 불편함이 생기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거기서 처음 만나 친구가 된 사람들도 있었고, 각종 SNS에는 공정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알찬 자리였다는 후기가 연달아 올라왔다. 그리고 극장 정문 옆에는 작은 플래카드가 걸렸다. 공정함이란 모두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을 기회를 누리는 것. 손흥민. 매니저는 퇴근길에 그 문구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로 그거였지. 이제야 알 것 같아. 그날 밤 극장 SNS 계정에는 매니저가 직접 쓴 긴 글이 올라왔다. 안녕하세요, 영화관 매니저. 입니. 얼마 전 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렸습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조언과 여러 관객 여러분의 따뜻한 피드백 덕에 깨달은 바가 큽니. 공정함은 유명인이라서 더 잘해주거나 아니라고 해서 박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습. 앞으로도 부족하면 지적해 주십시오. 저희 극장이 더욱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 감사합니다.
댓글에는 사람이 배울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잘못을 깨닫고 수정하려는 태도가 좋습니다. 같은 응원이 이어졌다. 며칠 뒤 영화를 보러 극장에 들른 한 가족이 있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초등학생 딸아이였다. 딸아이가 로비를 둘러보더니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여기! 손흥민 선수 사진이 있어요. 저 글씨도 손흥민 선수 사인인가 봐. 매니저가 지나가다 환한 미소로 말했다. 아, 저건 손흥민 선수가 우리 극장에 직접 남겨주신 메시지예요. 모두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딸아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질문했다. 저 혹시 나중에 손흥민 선수 오면 볼 수 있어요? 하하, 그건 저도 장담 못하지만 또 특별 상영 행사라도 하게 되면 SNS 통해서 안내할게요. 딸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약속! 하고 손가락을 걸었다. 옆에서 엄마가 묻는다. 요즘 극장 분위기가 예전보다 더 친절해졌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렇네요. 네, 모두가 편하게 영화 보실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 중입니다. 가족은 멋지다. 앞으로 여기 자주 오자. 하고 밝게 웃으며 매표소로 갔다. 그날 늦은 밤, 매니저는 한산해진 로비를 돌아보았다. 예전 같으면 VIP 라운지를 우선 확인하느라 분주했겠지만 이제는 모든 고객이 공평하게 서비스를 받도록 관리하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 느꼈다. 새 매뉴얼에 따라 바뀐 점이 많았고 직원들도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문득 매니저는 그날 손흥민이 말했던 한마디를 떠올렸다. 경기장 밖에서도 페어플레이는 계속되어야 한다. 혼잣말로 그 문장을 되뇌며 그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페어플레이. 나도 일상에서 실천해야지. 그리고 극장 정문 쪽에 붙은 플래카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불을 끄려는데 SNS 알람이 울렸다. 보니 그럼 영화관 공정 이벤트 또 안 하나요? 라고 묻는 메시지였다. 살짝 피곤했지만 매니저는 기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 언제든 또 기회가 오면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릴게요. 며칠 후 손흥민은 다시 해외로 출국했다. 공항에서 팬들에게 둘러싸여 사인을 해주며 밝게 인사했다. 기자가 영화관 소동 이후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하고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네, 매니저님도 사과해 주셨고 극장도 변화를 약속했어요. 사실 가장 큰 변화는 많은 분이 공정함을 주제로 이야기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축구든 영화관이든 결국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의 말에 기자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손흥민은 짧게 고민하더니 환한 웃음으로 대답했다. 혹시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화내기보단 대화로 풀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가 틀렸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태도도 중요하고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페어플레이 정신이죠. 그로부터 몇 달 후, 저 영화관은 대대적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쳤다. 로비엔 공정한 극장을 지향합니다. 라는 대형 슬로건이 걸렸고 매표소에는 다양한 언어로 웰컴을 적어 놓았다. 매니저는 승진 대신 새로 생긴 고객 페어플레이 지원팀 팀장을 맡아 직원 교육과 행사 기획 등을 전담하고 있었다. 한편 손흥민은 유럽에서 시즌을 마치고 다시 귀국했을 때 기자회견에서 묻지도 않은 영화관 사건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사실 그날 일은 당시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오히려 공정함의 메시지를 많은 분께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니 지금 돌이켜보면 잘 된 일 같아요. 제 의도가 관객들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 같아서 뿌듯함니. 앞으로도 이런 가치 있는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기자석 곳곳에서 박수가 터졌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극장에서는 또 한 번 공정함 특별 상영이 열렸다. 이번에는 손흥민이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팬들과 일반 관객들 그리고 신규 직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영화 상영 후 한 관객이 물었다. 혹시 손흥민 선수가 또 특별 초대해 줄 날이 올까요? 매니저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아마도요, 저희도 계속 요청드리고 있고 손흥민 선수도 언제든 한국에 오면 들르겠다고 하셨습. 그땐 더 멋진 이벤트로 뵐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환한 얼굴로 극장을 나섰다. 이번엔 별 소란도 없었다.
모든 절차가 매끄럽게 이루어졌고 직원들은 웃으며 손님을 배웅했다. 이렇게 손흥민이 한 번의 예매 취소 소동을 통해 보여준 페어플레이 정신은 작은 파문에서 시작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극장은 더욱 성장했고 매니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공정함이란 단어를 가슴에 새겼다. 팬들과 일반 관객들 역시 공정함을 지키는 일은 특별한 누군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금씩 실천해야 할 가치라는 걸 체감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극장을 찾을 때마다 로비에 걸린 사인을 힐끗 쳐다보곤 했다. 모두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 손흥민, 그리고는 생각했다. 그래, 이걸 잊지 말아야지. 자, 여기까지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팬이 라이브 방송을 켜놓고 극장 로비를 비추며 마무리를 지었다. 혹시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들 계시면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엔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저도 궁금하네요. 우리도 서로 돕고 공정함을 실천해 봅시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이브 방송을 끄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팬은 로비 한쪽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던 매니저에게 살짝 손을 흔들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네, 저는 오늘도 교육 때문에 혹시 불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불편은커녕 이제 여기가 제일 편한 극장이 됐어요. 그럼 다음에도 볼게요. 팬은 활짝 웃으며 휘파람을 불고 나갔고 매니저는 상냥한 미소로 그 모습을 배웅했다. 과거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지금은 평화롭고 따뜻한 공기가 극장 안에 가득했다. 그렇게 모든 이야기는 아직 진행형이었다. 공정함에 대한 깨달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을 통해 자라나야 하기 때문이다. 극장도 손흥민도 팬들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마음속에 있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멋진 이벤트가 펼쳐질까요? 글쎄요, 손흥민 선수가 혹시 새롭게 준비하는 깜짝 상영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날이 오면 우리 다시 만나서 함께 즐기죠, 이곳에서. 어느샌가 밝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불빛이 비치는 영화관 간판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고 그들의 얼굴엔 기대와 여유가 함께 깃들어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 혹시 앞으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시거나 주변에 공정한 환경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작은 대화와 사소한 배려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라는 걸. 그리고 손흥민이 보여준 페어플레이 정신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가 생기면 들려드릴게요. 그럼 모두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에도 함께 해주세요.